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타로지기들, 타로지기의 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지기. 오늘은 전 영상에서 시청하신 바와 같이 바보의 여행의 시작점인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저는 독학이었지만 강습받지 않아도 열정만 있으면 타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재밌게 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입니다. 저번 주제 바보 여행의 시작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마법사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기. 저번 시간에 실제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유니버셜 카드와 카드들의 그 뒷모습을 다루고 있는 뉴비전 카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질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바보의 여행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참고로 이 동화 안에는 모든 키워드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더욱 흥미로우실 겁니다. 지기동화 이제 시작합니다. 지기. 오늘의 이야기 마법사 카드. 바보가 여행을 떠나 처음 만난 사람은 마법사였어요. 인사를 나누고 함께 어딘가 가보자 해서 따라 나섰죠.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이기에 마법사는 바보에게 설렌다고 했었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재밌는 뭔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바보는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기로 했어요. 마법사는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면서 마술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법사는 바보가 보기엔 조금은 어설퍼 보이기도 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멋져 보였죠. 마법사는 알면 알수록 바보의 눈엔 자신감 넘치고 말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볼매라고 할 수 있었죠. 마법사는 호기심도 많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좌절의 두려움보단 성공의 설렘이 더 큰 듯 보였어요. 마법사의 성격이 다소 급해 보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즐기는 듯 했죠. 바보는 마법사를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세련되고 멋진 패션 감각과 손재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런 그를 보면서 바보는 생각했어요. 오, 여행 시작부터 법사형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다행이고 즐겁다 라고 생각을 했죠. 마법사는 대화 실력도 개그맨 뺨치는 스타일이었으며 마법사의 호기심은 대마왕이라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과 실험을 끊임없이 하고는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힘들 텐데도 하루 종일 웃으면서 유쾌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바보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법사는 바보와는 다르게 처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친구도 많았죠. 바보와도 금방 친해져서 마법사의 친구들을 함께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 자리는 조금은 심심한 분위기였는데 마법사가 준비한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그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마법사는 동안 외모이기도 했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기에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인싸로 통했어요. 그런 마법사를 바보는 부러워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기 많고 능력 좋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법사용, 산다는 건 뭐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마법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대답했어요. 뭐든지 맨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 말을 들은 바보 씻기는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네? 맨손으로요? 뭘 만들어요? 그의 질문에 마법사는 다시 환한 미소로 대답했죠. 자, 봐봐. 세상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면 뭐든지 맨손으로 다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게 산다는 거 아닐까? 라고 말이죠. 그의 대답에 깨달음을 얻고 바보는 설렘을 안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바보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해와 달이 만나게 되는 노을이 생기는 시간쯤에 세 번째로 만나게 된 건 늘 화려하고 유쾌한 마법사와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른 고위 여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승은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무표정했으며 단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바보는 그렇게 포스 있는 고위 여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고위 여사제, 즉 여승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Coming soon. 지기.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여행이 천천히 시작되거든요. 바보가 뭔가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했네요. 그쵸? 오늘도 3장으로, 제3장으로 나누어서 간단하면서도 약간은 심오할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앞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복습 한번 하고 가실게요. 자, 그 칼, 소드죠. 소드의 속성은 뭐다? 네. 저번 시간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시청하고 오시고요. 바람입니다. 즉, 고민, 생각, 이성. 그렇죠. 다음, 동전, 펜타클이죠. 요거는 땅, 곧 흙이죠. 이건 단단함, 안정감, 지혜로움, 등을 좀 나타내고 있고, 자, 다음은 완드, 나무죠. 요거는 속성이 불이었고요. 열정, 일, 책임감, 무거움, 욕망, 도전 등 요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연상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킬 거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은 물이죠. 물은 감정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제일 강한 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분위기, 사랑, 정서, 관계, 본능, 예지몽, 예민한, 촉쟁이. 네, 촉쟁이 얘기했을 때 저번 시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바보 카드의 속성은 뭐였죠?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바람이에요. 그쵸? 왜 바람이었을까요? 바람처럼 여행을 시작했고 아이의 숨결같이 바람처럼 떠나는 그런 여행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해서 전 복습을 지금 한번 했고요. 그러면 마법사의 속성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유추가 되시나요? 마법사 카드는 78장의 카드 중에서 굉장히 스토리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인데, 마법사는 창조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다 가졌죠.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욕심쟁이. 그 네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소드, 펜타클, 완드, 컵에 대한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간이다. 또는 신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계속 원소 하는 겁니다. 왜 이 원소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하냐? 그래야 타로카드 리딩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이 타로카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8장 중에 원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마법사 카드거든요.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지? 지기. 제 1장 챕터 1 마법사 스토리 연상법입니다. 자, 마법사에 있는 요 숫자 1 보이시죠? 숫자 1. 일단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머리 위에 보면 숫자 1이라고 써져 있죠. 보이시나요? 이것은 바보 카드 0의 숫자에서 1로 시작하는 무에서 유로 바뀌는 단계, 고로 여러분들이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유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바뀌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보가 만났던 캐릭터는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마법사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능한 존재의 신인데요, 여러분. 카드에서 친숙할 수 있게끔 여러 작가들이 사람으로 표현을 했죠. 또한 이것들을 많은 작가들이 마법사가 아닌 마술사처럼 여기면서 많은 변형을 주기도 했고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더랬죠. 이게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보면 영적인 세계를 그 표현을 하면서 머리 위에 있는 메비우스의 띠 보이시죠? 메비우스의 띠, 팔자처럼 생긴 게 메비우스의 띠죠. 이거는 무한대를 표시한 거예요. 즉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법사 손이 한쪽은 머리 위에, 그리고 한쪽은 발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의 연결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로 하늘과 땅을 넘나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좀 쉽죠? 자, 또한 이 테이블 위에 동전은 땅, 그리고 컵은 물, 칼은 바람, 지팡이는 불을 표현함으로써 아까 동화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마술쇼를 보여줬다 했잖아요. 한꺼번에 올려져 있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떠한 전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푸른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카드마다 다릅니다만 마법사는 바보 카드던 배경이 노란색이에요. 그쵸? 노란색의 이 차크라적 의미는, 색채학의 어떤 의미는 기본적으로 지적이다 또는 창조적이거나 독창성이 있다. 네, 독창성. 발음이 지금 잘 안 되네. 어쨌든 또한 그 본능적이기도 하고요. 지혜롭고 혁신적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항상 이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니 한꺼번에 주입을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고 물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풀이를 해드릴 거니까 혹시나 카드 공부를 하시다가 왜 이 얘기는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쭉 메이저 카드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즐겨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 2장 챕터 2
타로 카드와 심리학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법사는 전능한 신의 존재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심리학적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전능하다고 믿는 신의 앞에 가서는 기도를 할 때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생각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란 동물은 간사의 어떤 아이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공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우월하다고 믿는 정신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아기에 나타나는 자기애라는 것이 본능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정신 분석학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곧 자기애죠. 그걸 일컫는 말이고 이 부분이 마법사 카드에 적용이 되면서 해석을 해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카드를 뽑았을 때 마법사 카드가 나온다. 그 대상이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거나 우월해야 한다고 믿는 상황은 아닌지, 또는 본인이 잦은 죄책감과 중압감들이 그 대상을 휘젓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타임 건강운 해석은 어떻게 되죠? 건강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또 나중에 드릴 건데, 자, 물론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건강운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니, 자, 보세요. 저희들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그 타로 상담이나 또는 뭐 네일 아트를 했었으니까 서비스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또는 정신과 의사분들도 포함해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고객이나 상대를 상담해주다 보면 저희들도 정신적인 질병 또는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호흡도 모자랄 수 있죠. 그래서 호흡기 질병, 여기서 두 가지, 정신적인 질병, 호흡기 질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건망증 등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재정리해 드릴게요. 컵 카드는 감정을 의미하죠. 우울증, 생명력, 이런 질병 또는 정신적인 것이니 마음이 뜨겁고 건조한 것의 질병, 긴장하면 올라오는 수족 냉증 등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또 소드, 칼카드, 요거는 다혈질과 균형적인 것에 대한 질병을 얘기합니다. 칼에 찔리면 어때요? 신체에 내부적인 상처가 나겠죠. 물론 깊이 찔리면 죽어요. 예, 아파포. 그래서 내장 질환을 말하는 질병인데 혈액순환 등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펜타클 동전 카드는 성장적인 질병 또는 차갑고 건조한 것에 대한 질병인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성장적이다, 살이 찌니까 성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질병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마지막 완드, 나무 카드죠. 나무 카드 딱 보면 느낌이 딱딱해요. 그죠? 뼈에 관한 질병들, 나무가 마치 사람의 뼈를 닮았으니까 뭐 타박상 등을 얘기를 하곤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카드들을 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카드마다 다 그 다양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가기로 하고요. 일단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그렇다라는 것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뭐 물론 타로를
보시는 여러 타로 마스터 분들이 건강운은 최대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외의 정보는 굉장히 수집하기가 편하지만 건강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타로 마스터들이 많이 없는 부분 참고한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튼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타로를 분석을 하고 리딩을 할 수 있지만 마법사의 동화에서 들려주듯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유머러스하다고 했으니 이러한 동화 이야기의 대사 하나하나를 연상을 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럼 다음 단계 마지막이죠. 챕터 3 지기. 마지막 제3장. 점성학적 관점에서 마법사는 수성에 관련이 됩니다. 수성은 정보, 통신, 언론 등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수성에 대응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모든 여성분들이 굉장히 로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신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아실 그 눈치챈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마법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자, 힌트, 날개가 달렸어요. 그 신들 중에서 굉장히 빠르고 능동적입니다. 막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영화 못 보셨나요? 뭔 개소리야! 네. 헤르메스. 들어보셨죠? 어디서? 네.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 이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브랜드의 어원이 헤르메스예요. 상업과 교육의 신, 또 정보의 신, 빠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이 신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움직임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신들의 심부름꾼이라고도 했어요. 참고로 신화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메르쿠리우스라고도 해요. 메르쿠리우스. 그래서 요거의 약자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또한 그 신을 지칭할 때 온통 전자에, 물론 이건 한문이지만 능할 능자를 써서 전능하다라고 신을 얘기를 하죠. 고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 연상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인지를 꼭 하시고 활동적이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능 있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 또는 행동을 해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결말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봤을 때 정보력이 어둡거나 너무 많은 정보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제가 타로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많은 함축적인 스토리로 전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해를 잘 해주실 거라고 한번 믿어보고요. 오늘의 지기 교실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기. 언제나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타로를 봐드릴 타로 마스터가 될 테니까요.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생기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프리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편에는 고위 여사제. 자, 고위 여사제죠. 다음 등장인물 고위 여사제. 네, 고위 여사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까 예고했었죠, 동화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일주일 좀 지나고 있는데 영상도 많이 없어요. 근데 과분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100명 조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빨리 찾아와 주면 참 좋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자, 무엇이냐? 나름 작지 않은 소망에 그 1000명이 넘어가는 날,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는 날, 네, 그 시기쯤 무렵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팔에 이렇게 차고 있는 이게 원석이거든요. 로즈쿼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애운을 상승시켜주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석 팔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신 분들, 구독자 분들의 한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를 뽑아서 타로즈기의 그 개인 소망에 맞춰 부적처럼 원석 팔찌를 드리는 이벤트를 쏩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제가 또 울보라 가지고 울 것 같네요. 뭐요? 자, 아무튼 마무리 시간이죠.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 알람 설정까지. 타로즈기들 안녕.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